네, 2020년을 빛낸 특징주 3위는요. 네,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83회나 언급이 됐더라고요. 네, 이 12월 초에 전기차 플랫폼을 또 공개하면서 2025년까지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좀 연간 또 1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한다는 발표도 있었고 또 인수 소식도 있었고요. 합병 소식도 있고 다양한 이슈거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대차 어떻게 좀 올 한 해를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현대차는 꼬입니다, 꼬. 고! 예, 네. 가야겠죠. 왜냐하면 이미 수년간 저평가 상태였잖아요. 제가 2017년에도 현대차를 굉장히 좋게 언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현대차는 기술력이 없다. R&D에 투자도 안 한다. 이제 이런 네.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기술력도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를 찾으러 갈 수 있다. 본연의 자산 가치는 70조 정도가 되는데 아직도 시가총액은 30조 원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올라가면 한 32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는 눌리면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32만 원대까지 만약에 현대차가 올라간다면 현대차를 지탱하고 있는 또 그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품 계열사. 예. 오늘 현대위아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로보티스 쪽으로 이제 현대차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이 공작기계 쪽에 조금 강점이 지닌 계열사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던 계열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력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현대위아 같은 이 계열사들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위아 오늘 지금 7.5%대 강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곽영훈 대표님은 네. 좀 현대차 공가요? 네, 현대차는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올해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원년의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 내연기관차의 핵심 임원들이 많이 주도를 했었습니다만은 시대가 바뀌고 있는 뭐 태양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쪽으로 진행이 좀 글로벌 기업들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가 좀 늦은 감이 좀 있었죠. 근데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부임을 하면서 본격적인 지휘봉을 잡으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상당히 올랐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의견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현대차 하면은 당연히 함께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기타 뭐 현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면서 약간의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선물이 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현대모비스가 투자한 미국계 기업이 있습니다. 밸류다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뒤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라이다 관련된 기업입니다. 여기에 지분 투자를 2019년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현대차는 하방이 확보되고 한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2대1 시청자분들은 좋은 수익을 거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두 분 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해봐야 뭐 이렇게 참여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너튜브가 있어요. 그때 이제 7월달에 제가 구자 종목으로 해서 현대차, 기아차, 대한항공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몇 개의 종목들을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7월달 같은 경우는 제약주라든가 바이오, 그다음에 뭐 카카오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때 제가 7월달에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긴 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시점에 뭐 참여하신 분들, 매매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들어가느냐 아니면 기다리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에서 한 번 정도는 공략해본 것지 올라갔을 때 잡아가지고 떨어지면 많이 아픕니다. 아프시면 안 되니까 조금 눌림이 왔을 때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대기실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이하 같은 경우 같이 저하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가을에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예. 또 빨리 하신 분들 7월달 하셨고, 그리고 박정희 전무하고 둘이 이야기했을 때 나도 그걸 하고 있다 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공유를 예, 하셨군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언정을 했었어요. 야, 내가 밀고 있는 거다. 너는 하지 말으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나 박정희 씨 전무가 둘 다 이렇게 좋게 본 이유가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현대차에 대한 가치가 너무 저평가가 돼 있었고 또 우리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인선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었으면 이걸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보여주는,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빠졌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분을 그때 많이 넘겼어요. 주가가 빠졌을 때. 대체적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3월 달에 주가가 다 빠졌을 때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자식들에게 지분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냥 예. 저가에서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보여줄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이제 주변에 이제 아신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현대 그룹 차원에서도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유아라든가 현대모비스도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쨌든 현대차, 그럼 현대차 아래에 있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까지도 함께 보라는 조언, 그리고 내년까지도 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정말 정책으로든 업황 기대감으로든 좀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LG화학 대단하죠. 올해에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수익을 남겨준 예.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물적 분할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안케 했던 종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지나고 난 뒤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러한 그 이슈가 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지금보다 훨씬 아래쪽에서 이슈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사람들의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는 내용을 좀 더 귀담아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또 원칙적인 내용들을 좀 귀를 기울였다면은 아마 LG화학 같은 경우에 한 70만 원대 정도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수직적 계열, 수직적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분 가치의 변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은 사업 자회사에 지분을 100% 보유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원칙적인 내용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추후에는 좀 그런 시사 좀 가져보면 좋겠고,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또 그러한 여지들이 있던 거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심을 좀 잡는 입장에서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LG화학 하면 이제 2차 전지를 통상적으로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슈를 좀 보면은 LG화학의 메디포스트가 세포 배양 플랫폼 기술을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사업도 합니다. 바이오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또 AI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신약 개발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쪽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81만 8천 원인데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최고 목표가는 103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긍정적인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올해에 의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성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근본 4, 4분기는 조금 순이익단에서 좀 약한 느낌이 들지만은 내년 1분기 때는 좋다고 하니까 아직도 보유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1분기까지 좋을 수 있다. 보유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채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데일리 오기 전에 타 예. 방송에서 제가 3월 24일 날 이게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거 최고가 깬다라고 제가 목표가를 최고가를 잡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창에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맞추셨나요? 돌파했잖아요. 가기 힘든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죠. 두고 봐라. 가는 안 가는. 근데
지금 2011년에 그 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테슬라 쪽에서 배터리 연관이 되고 수주하는 부분인데 이제 중간에 이제 분할이 되면서 이제 에너지 쪽은 따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비중을 차지했던 게 분리가 되고 그 남아 있는 게 얼마나 이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좀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건 하기 때문에 뭐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생명과학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봉이라든가 이렇게 연봉을 좀 봤을 때 많이 좀 올라갔고 또 과거에 이제 연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마이너스 27%까지 갔다가 지금 최고권 172%까지 좀 올라오는 장대 양봉이 좀 만들었는데요. 과거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도 5G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뭐 2020년도에도 5G들이 좋을 거다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떤가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예. 항상 그 해에 뭐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좀 유행했던 종목들 그 다음 해에는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하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유행 따라 매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유행 따라 매수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좀 자리가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조금 눌림이 확실히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우리가 가져보시자는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때 좀 들어가시는 게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냐 마느냐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려라. 그렇죠. 신규 매수는 종목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은 알겠습니다. 데는 기다리자 역시나 말씀드립니다. 보유 관점 얘기를 해주셨고 박정식 대표님은요. 네,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손이 안 나갑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여기서 눌리지 않고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예. LG화학도 눌리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는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지금 수급 상태를 보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보유 포지션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조금 자금을 빼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외국인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 시장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제가 이것도 대략 언제였죠? 이때가 대략 10월 달 정도였는데 이때 기업 분할,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눌렸잖아요. 그래서 예. 57만 원 정도 선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물리신 분들은 이때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 이때 언급드린 이유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줬고 네.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LG화학을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 솔직히 저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만 조금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 대략 한 80만 원 정도 잡고 예. 지금 현재 매수는 해도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만약에 시장이 안 눌리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94만 정도는 95만 원, 94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왜 그 2007년도였나요? 조선주가 예. 한참 핫했잖아요. 네네. 그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이죠. 그 주가가 대략 2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2006년도 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2007년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55만 원대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LG화학도 시장만 눌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배터리 이슈도 상당히 많지만 이게 이제 또 바이오 쪽하고 지속적으로 또 연관돼서 또 기업을 확장시키려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 메디포스트와 이 줄기세포 배양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요. 또 그 전에는 이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인 ICM하고 또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전부터 2년 전부터 10건의 라이센스를 지속적으로 지금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바이오 회사로도 또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또 94만 원 정도까지도 바라보시는 대신 이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네. 좀 색다른 또 분석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위까지 살펴봤고 대망의 1위를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2020년을 빛낸 특징주 탑3 1위 종목입니다. 1위는요. 네, 삼성전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뭐 이제는 국민주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올 한 해 활약. 저는 뭐 삼성전자가 어떤 그 이론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학개미의 승리의 상징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 동학개미가 엄청난 유동성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다른 종목들 굉장히 핫하게 좀 움직일 때 삼성전자는 좀 못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그런 패턴을 보여줘서 상대적인 어떤 약간 실패한 개념이 아니냐라는 기사 플로우도 많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전체적인 또 수급적인 현상이 들어오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 뭐 아무래도 삼성그룹 하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더불어서 뭐 삼성물산을 색다른 시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배당에 대한 확대 뭐 이유는 그 삼성 그 일가의 어떤 그 연부연납 세금 납부를 위해서 뭐 배당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주주를 위해서 환원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가격이 지금 8만 원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내년 1분기는 조금 뭐 순이익단에서 좀 약화가 좀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지금 8만 100원 대비해서 한 7만 3천 원 밑으로만 좀 강하게만 안 빠진다면은 뭐 큰 무리수 없이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년에 그 현재 지금 시장이 그 약간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상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다만 주가의 수준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조정의 기회가 있으면은 자신감 있게 사는 전략을 취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하채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3월달에 시장이 폭락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 계속 사셨어요. 그래서 이거 성공하냐 실패하냐 하면서 이제 차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회복하면서 4월달, 5월달, 뭐 6월달 이렇게 7월달 보면은 뭐 제약주 가고 카카오에서 뭐 NC소프트 가니까는 기사에서 조룡성 기사가 나왔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전자에서 실패를 할 것 같다, 뭐 실패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금을 빼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었는데 네. 막상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지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도움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끼리 이제 그 카톡방이 있어요. 예. 거기에는 삼성 쪽의 연구원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고 또 현대차에 근무하는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7월 3일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이렇게 언급을 해줬거든요. 예. 동물 때 삼성에 있는 그 친구가 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정말요? 했는데 제가 두고 봐라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산업 어떻게 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우리 지금 방송한 데 전부 다 반도체예요.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메모리 쪽에서의 뭐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메모리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고 또 세계 1등을 하겠다 또 정부 쪽에서도 그쪽으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또 삼성전자 쪽에서 스마트폰이 한 3억 대 정도 생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바닥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전에도 12월 2일 날 한국전력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나서 앵커님께서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을 때는 제가 매수를 하면 안 해요. 떨어져서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핸드폰에 관련된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더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뭐 하채기 대표님이 갈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은 가긴 가더라고요. 네,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정식 대표님은요? 네. 삼성전자 너무 좋죠. 시장이 언제까지 상승력을 이어줄까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순매수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업황이 좋아요. 지금 TV도 지속적으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올해 대비 15%가 넘는 3억대 수준의 스마트폰을 생산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고 FN 가이드에 따르면 매년 영업이익도 10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46조 원 정도 잡히고요. 그리고 2022년은 57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디램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내년에는 1분기에 한 5%, 2분기에는 9%, 3분기에는 12%, 그리고 4분기에는 7% 상승력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또 전망이 아주 강력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파운드리 쪽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예전에 이제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동차 부품 회사.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실적이 두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2022년부터 이 자율주행 섹터랑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실적의 두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장이 눌리지 않는 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고 싶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8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85,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5,000원을 돌파하면 10만 전자 많이들 외치시잖아요. 가능성이 열립니다. 10만 원까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예. 1년 정도는 더 긍정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시장이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유의해야 되는 상황은 이 종목별 수급 주체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2월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예. 이 기관도 계속적으로 현재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단 말이죠. 누구만 사냐면 자 12월 달 들어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만 엄청 들어왔어요. 그렇다라는 건 시장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장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조금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